자, 안녕하세요. 짱박사입니다. 오늘은 가장 핫한 주제죠. 그죠? 공매도 금지. 자, 공매도에 대해서 최근에 에코프로 보면서 많이들 이 공매도가 뭔지 보셨을 거예요. 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여기서부터 계속 공매도 모아가면서 한번 확 떨어졌을 때 수익을 많이 냈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 있죠. OECD 국가에도 공매도가 없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외신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한번 보면 지금 블룸버그에서는 이게 공매도 금지는 내년 이 폴리티컬 이슈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나온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에서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가 좀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공매도를 일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자, 개인의 이슈, 이게 엄청 중요할까요? 네, 중요하죠. 왜냐면 에코프로에서 물려가지고 손실본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서 손실본 사람들이 손실을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것도 맞는데 그러면 미리 얘기를 좀 해주던가. 근데 언제 얘기를 했죠? 일요일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언제? 월요일부터 공매도 금지를 시행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일요일날 얘기를 했어요. 일요일날.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은 이걸 가지고서 벙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내가 투자해놓은 그러면 공매도는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못 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2차 전지주가 많이 올라갔죠. 자, 공매도 금지가 주는 이 효과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볼게요. 공매도 전면 금지가 되면서요,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MSCI라는 지수가 있어요. 이거는 선진국으로 가고자 하는 이 개발도상국들의 굉장히 중요한 지수인데 이게 아마 발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이제 블룸버그에서도 얘기를 했고, 자, 또 보면 자, 한국 시장이 선진 시장으로 이동하는데 큰 제약이 될 것이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선진국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왜? 한국 시장은요 그래도 되게 안정적인 이머징 마켓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 이걸로 인해서 그 위치가 완전 하락해 버렸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잖아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패싱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여기는 더 이상 믿을 만한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국 시장은 앞으로 이런 불확실성에 우리는 투자할 수 없다. 왜? 공매도 세력이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것도 물론 불법이 행해지는 공매도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잡고자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불확실성의 높은 시장에 누가 투자를 하겠냐고요? 공매도가 한 번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여태까지 역사상 4번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질 때,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이때 대폭락장이 예상될 때 금지 조치가 있었지만 이번이 4번째입니다. 근데 이 전과는 달라요. 전과는 이 상황 자체가 다릅니다. 그때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한다? 이거는 블룸버그에서 얘기한 대로 이러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신문들에서, 뉴스에서, 외신들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한국의 어떤 총선에 의해서 그러한 조치를 내린 거 아니냐, 표심 잡기 아니냐. 물론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신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그게 지금 이러한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자, 2차 전지주가 날라갔어요. 이거 지금 왜 올라갔을까요? 자, 이게 왜 올라갔을까라고 이제 보면, 자, 그동안 모아놓은 공매도에 대한 물량이 많았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하루아침에 하다 보니까 이걸 정리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져야 수익인데 이 자금들이 지금 끌어올리고 있어요. 왜? 많이 매수해 놓은 공매도 이 자금이 거의 3조 원 가량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금액을 빼가기 위해서는요, 공매도 쳐놓은 거 이거는 청산을 시켜야죠. 떨어지는 거 청산시키되 본전이라도 찾기 위해서 이거를 끌어올려야 내 원금을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상승시키는 거고, 이렇게 상승된 주가가 과연 버블이냐 아니냐를 봤을 때 이거는 무조건 버블이 낀 거죠. 버블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들어갔다가는 그냥 박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과연 이렇게 하는 공매도가 나쁜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공매도라는 것 자체는 시장을 어떻게 보면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시장을 스테이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법을 엄청 끼고요. 사람들이 올라갈 것 같으면 이런 빅숏이 나오기 위한, 공매도 세력들은 이런 빅숏을 만들죠. 빅숏을 만들기 위한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를 그렇게 많이 못 끌어올려요. 네, 근데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러한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버블이 낍니다. 시장에선 항상 거기에 걸맞는 가격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가격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거품이 끼다 보면 나중에 버블이 왔을 때 일본 경제처럼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경제가 침체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공매도가 뭐 아주 나쁜 것만, 그렇다고 순기능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순기능을 다 무시한 채로 이거를 그냥 셧다운 시켜놨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 이러한 거대 자본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요, 이 거대 자본이 빠져나온 자금의 수급을 어디서 메꿀 거냐 이거죠. 이 자본들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는 앞으로 한국 시장이 가지고 가야 될 엄청 큰 과제가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는 꼭 가져가야 되는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 게 이 공매도인 것 같고요.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뭐 항상 비트코인에도 있고요. 자, 공매도가 비트코인에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이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코인을 또 많이 하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 이때는 또 공매도로 우리도 개인들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게 또 코인의 선물 시장의 역할이기도 하고. 자, 이렇게 올랐어요. 날봉으로 봤을 때 이만큼 올랐으면 이 추세선 상단 맞았을 때 또 떨어질 수 있음을 예상해야 되고, 이만큼 손절 스탑로스죠. 스탑로스 잡고 또 이만큼 가다 보면 손익비 좋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앞으로 해야 될 투자자로서의, 자, 그냥 올라간다 라고 보는 건 뭐예요? 장기 투자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트레이딩은 반드시 이러한 양방향 매매가 더해졌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수익을 많이 내면 된다. 국내 주식 당분간 아주 힘들 것 같아요. 그런 힘든 상황에 우리는 또 우리의 수익을 내면 되니까 같이 트레이딩을 재밌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연락 주시고 같이 수익 많이 만들어 봅시다. 자, 오늘의 잡담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